저는 5월 27일 새벽에 사망하는 문재학 어머니 김길자입니다. 뭔 말을 해도 위로가 될랍디까 마는 우리 재학이가 아주 죽든 안 했구나. 우리 재학이를 비롯해서 광주 5.18을 세계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정말로 어디다 대고 말할 수가 없이 감사해요. (25일) 날은 가서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친구가 죽어서 들어왔다고 양창근이라고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처리를 해놓고 집에를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25일 날은 그냥 왔지요. 26일 날은 계엄군이 쳐들어온다 소리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계엄군이 쳐들어온다고 함께 집에 가자. 그때는 통행금지가 7시요. 막차가 태워다 준다고 함께 그때 가마고 그래요. 그럴 줄 알고 있는데 저녁에 한 7시 넘었는데 전화가 와요. 차가 끊어져서 못 온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틀림없이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는데 못 오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은 손 들고 나가면 괜찮하다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끊어졌지. 그날 이제 손을 끌고 와서라도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과거에는 하셨다고 예,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손이라도 꺾고 왔으면 그래도 목숨은 살 것인데 그러고 못 데리고 온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가슴에 남아있지요. 남아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거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지 생각은 뜻이 있어서 있었을 것 아니요. 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은 도청에서 죽었다는 거. 문학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느꼈거든요. 소년이 온다를 이제 어머님께서 끝까지 못 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못 읽어봐요. 읽었다. 예.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낭독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마음에 남는 좀 장면이나 구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녁 같이 먹게 집에 온나 그거 그래서 지가 그런다고 그랬는데 못 왔잖아요. 그것이 제일 가슴에 남아 있어요. 이제 저 또한 읽어보니까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내 삶의 장례식이 되었다라는 또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재학이는 27일 새벽에 사망을 했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다 철수를 하고 자복하고 사망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도청을 가봤어요. 언제 그렇게 학생들이 주둔하고 있었냐 싶게 아주 물청소 다 해불고 어디로 찾으러 갈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신문을 갖고 오셨어요. 신문에는 자세하니 관번호, 묘지번호, 검시번호 그런 것이 다 써져 갖고 17세가량 고교생 결혼복 차림으로 그러고 있다고 망월동에 가서 감요가 돼 있는데 틀림없이 재학일 것 같다고 알려주셨군요. 예, 가보자고 그래요. 거기서는 또 판다는 확인서를 해갖고 와야 파재 못 판다고. 이제 아버지가 내 자식 아니면 안 가져갖고 있는데 왜 못 파게 하냐 막. 우리는 그때 보이는 것이 없지요. 우리 재학이가 어려서 2살 땐가 다리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다리에서 엄마 그러고 내려다보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 어른 같으면 딱 깨질 것인데 애기라 양은 그러고 오그라져 됐기 딱 이렇게 오그라졌어.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게 잡혀버린 거죠. 예. 네. 중고등학생 다 스포츠 머리 이제 이렇게 상고머리 하고 네. 예,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 보여요. 보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아빠가 그걸 확인을 한다고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진 게 총이 앞으로 맞아서 뒤로 나왔는지 뒤에서 맞아서 앞으로 나왔는지 이 껍데기만 달려갖고 덜렁덜렁해요. 세상에 간도 없이 페니라 짝에다가 해서 묻어놓고 옷도 한 벌도 못 입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다 와서
그것을 애국가 부르고 이제 묵념한 것이 장례식이야. 네. 그러고 장례식도 없이 그러고 한 것이 이렇게 항상 내 마음에 이렇게 짠해요. 그 전일 빌딩에 가니까 또 눈물 젖은 그 소년이 온다 책이 기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눈물이라고는 들었는데 기록으로 남겨진 그날의 좀 진실이 어머니와 아버님께 좀 뭐 어떻게 위로가 좀 됐을까요? 어떤 의미로 좀 다가왔을까요? 우리는 100번, 1000번 알린다고 발로 뛰었지만 국내도 다 못 알렸잖아요. 그렇죠. 한강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 그걸 써서 우리 지아기를 비롯해서 5.18을 세계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어디다 대고 말할 수가 없이 감사해요. 뭔 말을 해도 위로가 될랍될까마는 그래도 우리 지아기가 아주 죽든 안 했구나. 지금은 글로 내가 더 여한을 삼고 더 낫습니다. 그 눈물의 자국이 어떻게 보면 문제학 열사님의 또 눈물이라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만 또 이제 후대 사람들이 또 기억하고 또 계속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광주정신이 헌법 전문에 이제 수록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빨리 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데요. 여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광주정신을 헌법에 한 문장으로 명시를 한다면 좀 어떤 내용으로 명시를 하고 싶으실까요? 5.18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지 폭도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지아기는 폭도입니다. 폭도. 폭도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고 문재인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윤석열이도 말했고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못 할까요? 또면 다 광주 시민이 다 폭도예요. 폭도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 그런 것을 잘 넣어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게 본질인 거잖아요. 이번에 좀 꼭 좀 이렇게 수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작년 말에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회로 무장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 전남 시민들이 굉장히 또 트라우마에 시달렸거든요. 여사님께서 그날의 좀 기억이 좀 어떻게 남아져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텔레비 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러고 나와요. 저는 그거이 참말인지를 몰랐죠.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나와서 그렇게 해요. 우리 무식한 말로 벌렁거린다는 거. 너무너무 속이 해갖고 5.18은 광주에서만 그렇게 났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국회에서 그 유리창을 깨고 사다리를 딛고 넘어가고 그런 데를 보니까 큰일도 너무 큰일이 났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났는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지팡이 있잖아요. 그것 갖고 윤석열이가 내 앞에 실물로 있다가 뭐 내가 그걸로 때려 죽이겠어. 그 정도로 내가 화가 났어요. 2시간 반에 뭐 계엄 해제를 했다고요? 그 무지란 사람이 계엄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 시민들, 군인들 틈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걸 난 참말로 너무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80년대하고 지금하고 우리 시민들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이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 80년대에 또 그 민주화에 헌신한 분들의 정신과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요.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학 여사님께서 현재까지 살아 계시다면 좀 어떤 어른이 됐을까요? 여사님 좀 생각하시기에 우리 재학이는 네.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많이 실패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상고를 가란다고 그래요. 왜 상고를 가야 누나는 인문계를 간다고 한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상고를 가야 아버지가 잃었던 돈을 찾겠다고 그래요. 그때는 상고만 나오면 다 은행에 취직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사진 다 봤지요. 인물도 잘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의젓한 청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생각도 나고.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1980년도 5월 18일을 좀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지. 한 3년 전인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아저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생들 자라는 애기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식들도 낳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5.18이 이렇게 5월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리에 새겨져서 안 잊어버리고 지금처럼 5.18 행사도 이렇게 크게 저기 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달마다 날마다 할 수는 없지만 이 5.18 다치면은 그것이라도 조금 안 잊어버리고 여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좀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월 광주가 앞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되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